네, 안녕하세요. 인슈 컨설팅 앤 비디오의 정화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싱잉볼이라는 명상 관련 소도구를 샀습니다. 이걸 징글로 써볼까 한번 생각 중인데, 어쨌든 명상이란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명상을 할 때 이 싱잉볼을 쓰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볼까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저 먼저 명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정화되고 내 머릿속에 잡념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뭐 큰 깨달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꼭 알아야 할 보험 영업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험 영업과 상관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영업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죠. 저는 정화식 컨설턴트입니다. 인슈 컨설팅 앤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생명, 농협중앙회, 농협생명, 지코리아 또 지금 거쳐서 인슈 컨설팅 앤 미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위기라고 보십니까? 기회라고 보십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앞에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트가 오른쪽으로 돌까요? 왼쪽으로 돌까요? 오른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왔다 갔다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하트는 통찰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착시 현상입니다. 하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돕니다. 한번 왼쪽 오른쪽 움직여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좌뇌 우뇌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그 플렉서블, 그러니까 변동성 또는 융통성 뭐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착시라고들 합니다. 네. 위기, 지금 위협이냐 아니면 기회냐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사물, 사건, 인물, 뭐 이론까지도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인다는 것. 이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위기를, 즉 위협을 기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위협에 덜덜 떨 것이냐, 그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보험 영업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뭐든 안 바뀌었겠습니까마는 보험 영업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렇죠. Evolution of Man. 다시 원숭이가 됐다는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진화는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하죠. 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발전이 아닌 퇴보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화든 변화든 어떤 환경의 이유 때문인데 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인류의 진화를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전과 응전,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환경에 도전이 있으니까 4대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그레주얼리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창조의 이론을 보면은 창조와 진화가 함께 왔다라는 것이 요즘 정설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신의 섭리와 이 환경의 변화가 함께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가 아니라 창조와 진화가 함께 작용을 했다. 즉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레주얼리한 변화가 rapidly와 gradually가 함께 작용을 했다. 인류의 진화도 그렇지만은 우리 업의 진화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코로나 시대의 어떤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변화된 영업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식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예를 들어서 교수님 또는 뭐 영업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누군가는 지식을 몰라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진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그것으로 또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식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돈과 건강과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누가 많이 알고 누가 적게 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정보가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많이 안다고, 제자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걸 또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내 역할이 좀 이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부모들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빨리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나와 대등한 상황이 되면 이건 뭐지? 뭐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죠. 코로나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고객도 많이 알게 됐죠. 상품 정보라든지 기타.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객 중심으로 가야 돼요. 즉, 내 중심으로, 내가 가진 정보 중심으로 끌고 갔다면 이제는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니즈, 어떤 걸 정말 절실히 원하는지, 원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고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그런 영업활동이 되어야겠다. 특히 코로나 전후는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마인드를 빨리 바꿔야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금소법입니다. 이 금소법은 꼭 코로나 이후라고 보기도 좀 뭐하죠. 왜냐하면 원래 이것은 계획돼 있던 거예요. 금융 소비자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준비가 돼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 둘씩 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금소법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영업시 금지 행위, 계약 서류 제공해야 되고요. 6대 판매 행위 규제, 과태료 처벌, 상품 광고 필수 안내와 금지 항목 준수, 업무 광고 필수 안내와 금지 항목 준수 이렇게 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안전한 영업,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객 중심의 영업, 소비자 중심의 영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정책이 이런 쪽으로 가니 내가 지킬 건 지키고 피할 거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상품 광고와 업무 광고에 대한 경계, 요건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요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건 위협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해요.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게 위협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거죠. 작년 2022년 10월 5일 날 이 온라인 플랫폼에 반대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죠. 저도 피켓 들고 머리띠 메고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 환경 생태계에 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고객은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밥그릇 싸움 아니냐? 아니, 고객은 편하면 되는 거지. 왜 설계사가 왜? 그죠? 다이렉트로 자동차 보험도 판매하고 그러는데. 고객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일단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은 독과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저들이 이 독과점, 즉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다양성은 줄어들고 고객들은 이 독과점에 휘둘릴 것이다. 특히 카르텔화되는 이런 상황에 휘둘릴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불안전 판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좀 복잡한 고관여 상품, 즉 어떤 그 설계사가 붙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줘서 고객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상품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을 그냥 마구마구 팔아버린다면 고객들도 충동 구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불안전 판매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설계사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가나 어떤 그 기관이 제도 등을 잘 만들어줘서 변화도 꾀하면서 안정감도 가져가고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대한 준비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설계사의 생존권 문제 당연히 있죠. 한 100만 정도 될까요? 네. 관여된 분들이.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언뜻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객들께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를 한번 볼게요. 카톡 4,500만 명.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0월인가 11월 기준이에요. 더 늘었다는 얘기죠. 카톡 4,500만 명, 네이버 4천만 명, 구글 3,000, 토스 1,200. 토스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애들도 쓰니까. 카카오뱅크 1,200, 다음 1,000만 명. 어느 날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 고객에게 자산 보장 분석, 보험금 청구, 보험 비교 추천을 해준다면 게다가 선물까지 줘요. 그럼 그렇다면 내 고객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내 가망 고객들은, 내 기계학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한꺼번에 쫙 쏴버린다면. 이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파괴적인 거예요. 그들은 건설적인 거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친구들 성향을 제가 좀 아는데요. 컨설팅도 같이 많이 해봐서. 이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합니다. 돈 되는 것은 그냥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30대 전후반, 많게는 40대도 있을 수 있지만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앞서 나가는 그 어떤 스타일이나 속도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기도 한 거죠.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험 영업을 아니면 또 다른 영업도 지금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성의 시간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영업의 역사도 각성의 순간이 왔을 때 각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각성이, 자각이 이루어진 순간,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전환점, 제가 조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험 영업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영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으면 함께 나눠주시고, 앞으로 제가 또 여러 가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슈컨설팅의 미디어의 정화식이었습니다.